준비했습니다. 뿔시민 이인호입니다. 예, 이인호, 이름이 이인호고, 안티명박에 활동할 때는 탄젠트라는 아이디를 썼는데, 2008년도 5월 2일에 처음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던 안티명박이 활발히 활동할 때, 2008년 5월 2일 집회 현장에 찾아와서 자원봉사, 안전팀을 맡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2008년 5월 2일부터 집회 현장에 나오고 그 후에 100일 동안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안티명박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우리 탄젠트님, 2008년도 기억나세요? 네. 2008년 5월 2일 첫 촛불 집회를 하고 그 후에 진행된 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5월 2일 날은 그냥 저도 그냥 이런 참가자 그냥 정확하게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그 한국에 나와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잠깐 나왔다가 그때 당시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서 그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 자원봉사를 검색 중에 그 안티명박에서 이제 안전팀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그때 당시 BBK 사건 때문에 안에 이슈가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일단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현장에서 알게 된 사실들,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현장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뭐 5월 2일 이후에 계속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다가 우리가 서울광장으로 옮겨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제 계속 집회를 이어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탄젠트님이 주도한 집회들이 5월 30일 날 유모차 그 엄마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큰 대형 집회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조계사로 이제 피신해서 들어간 이후에는 나는 밖에 못 나오고 탄젠트님이 이제 안티명박 사수대로 활동했잖아요. 그 당시 안티명박 사수대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460명, 468명? 굉장히 많았네요. 나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468명이 이제 시민들이 모인 거잖아요. 네. 이 통제가 잘 되던가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냥 그 분들도 자원봉사라도 모였기 때문에, 그냥 초를 나눠주고, 그냥 청소하고, 현장을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이제 조직화됐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좀 더 시민들을 그 경찰로부터 경찰과의 트러블이 좀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성격이 좀씩 바뀌기 시작했죠. 자원봉사로 나와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평화적인 집회에 자원봉사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집회가 거리로 나갔잖아요. 네. 5월 26일 날 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 경찰들이 과잉 진압도 했고 또 박근혜 탄핵 집회나 윤석열 탄핵 집회와 달리 이제 그 집회가 성격이 꼭 집회 신고를 하고 한 자리 모여 하는 게 아니라 맘 내키는 대로 가서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죠. 그 당시 탄젠트님은 이제 안티명박 깃발을 여러 개를 세우고 다녔잖아요. 정확하게 28개를 들었어요. 근데 안티명박 깃발을 딱 세우면 사람이 그 뒤에 이제 뭐 10,000명, 20,000명씩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그 깃발의 효과라고 할까? 당시 안티명박이 집회를 주도해서 그랬을까? 그 깃발을 많이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니까 그냥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두나 이 거리 시위를 할 때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깃발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단체가 리딩을 하는가 보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럼 깃발이 하나가 올라가면 제대로 누구야 라는 어느 구간에서든 저희 깃발을 보길 원했어요. 그리고 깃발이 어느 구간에서 움직여서 이제 분산되어 있는 시민력을 한 곳을 모이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집회 및 이제 가투했잖아요. 예. 가두 행진이라는 게 지금같이 집회 신고하고 행진 신고해서 시간 맞춰 하는 게 아니라 밤 내키는 대로 했잖아요. 네. 내일 6시에 종각 앞에서 나와라 하고 사발 통문을 돌리고 이제 깃발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준비해서 네. 종각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현수막을 펴고 네. 깃발을 세우면 이제 시민들이 또 따라오고 또 이제 그 뒤에는 경찰이 쫓아오고 네. 이런 형식이었죠. 또 그래서 하루에 수십 명씩 연행되고 네. 그러면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100일 넘게 집회를 했는데 탄젠트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시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 집회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왜 그랬는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당시에 그때는 그때 당시에 워딩이 미국산 쇠고기 이걸로만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켰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많은 이유에서 모였어요. 뭐 의료 민영화나 또 각 국가 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가지 이유에서 대운하가 또 예.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각가지 이유에서 모였는데 각각에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창구가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그냥 국가를 향해서 소리를 냈던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전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있어도 행동으로 직접 표출을 못했는데 뭐 전두환 박정희 독재 시대에는 독재 타도 집회는 했지만 어떤 정책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는 집회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때 집회가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 말씀이죠. 그죠. 현장에서는 색깔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게 그렇게만 저게 왜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물타기 라고 느낄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이해 못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당시에 이명박이 대우나 충청도와 경상도에 굴을 뚫어서 강을 만들어서 국토를 절반으로 갈라서 배가 지나가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시행됐더라면 대참사가 환경참사가 일어났을 거고 돈도 수백조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거 뭐 파는 데 들어갔지만 복원하는데도. 두 번째는 인천공항도 2조 원에 맥클리한테 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도 집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민영화 작업이었다. 수도 민영화는 양주시는 시범사업까지 했고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 이런 것들이 이명박이 정부 공기업을 사기업체로 보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죠. 근데 2008년도 이렇게 탄젠트님이나 많은 수백만의 시민들이 고생해서 얻은 게 뭐 있냐, 이명박 탄핵도 못 시켰는데 이러면서 뭐 광우병 소고기 운운하면서 비아냥되는 분도 있고 또 그때 집회 나온 사람도 우리가 뭘 했냐 회의감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러분들이 이명박 정권 때 그러한 촛불투쟁으로 인해서 이명박이 청와대 주찬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로 대운하 처리했죠. 그리고 맥클리한테 팔던 인천공항도 안 팔려서 지금 아마 수백조 가치가 되는 공항이 됐겠죠. 그 당시 비하면. 국부 유출일도 막은 거고
만약에 철도 민영화가 됐더라면요, 지금 현재 KTX가 서울, 부산이 한 5만원 선 정도 되는데, 영국 기준으로, 우리가 영국하고 물가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15만원 정도 드는 걸 보고, 전기 민영화가 됐더라면, 지금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데는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지만,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을 못 들고, 전기를 제대로 못 쓰고 전기값 전략하느라고 쩔쩔맨다는 소문 들으셨죠? 대한민국에서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 못 튼다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당시의 족불은 그냥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민영화를 막고 대원화를 막고 예. 어떤 국유화되어 있는 인천공항 같은 걸 팔기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은 성과가 대단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철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까지 얘기했는데 의료 민영화가 됐더라면요 요즘에 네. 윤석열 좋다고 지지하는 70대 이상 노인들 아마 지금보다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의료 민영화가 돼가지고 네. 코로나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수십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면 이렇게 신속하니 정부 지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민영화를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 정부 관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나 노인들은 요즘 나 병원에 가면 1,900원 내요. 이런 정말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걸로 병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명박 민영화를 막은 그 결과 때문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이명박 때 집회를 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명박 때 집회했다고 광우병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노인들 이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명박이 의료 민영화 하나만 철도 민영화 하나만 했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탄젠트님이 2008년도에 그 당시 34살 때 나랑 해서 지금 오늘 쉬운 4살 쉬운 둘 18년이 지났는데 저와 활동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기업 얻은 사람이 출국금지에 정지 걸려갖고 말레이시아를 못 들어가니까 그 기업도 망했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잘 나가던 젊은이가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되고 하고 고심도 하다가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좀 어려운 병에 지금 그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 중입니다. 뭐 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11번째 했는데 처음 내가 아프다고 갔을 때는 휠체어 말도 잘 못하고 네. 먹지도 못했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하고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알잖아요. 네. 누구누군지. 나하고 활동하면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나 하고 그냥 내 탓을 많이 하고 내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릉에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그 사랑과 평화라는 분 집에 와서 그분도 이제 수원에서 그 슈퍼마켓 하다가 이명박 때 안티 이명박 총무 하다가 세무조사 3번이나 받고 망해가지고 강릉 어머니 계신 데로 와서 자리 잡고 지금 한 18년 살잖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할머니가 다 돼가고 아들, 딸이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그 당시 2008년 활동했던 분들이 병도 걸리고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산도 이렇게 어렵게 날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한 분들이 그래도 어려울 때 위로라도 받는 그런 사위가 돼야 다음에 또 이명박 같은 놈이 나올 때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또 함께 해줄 거다. 이번 윤석열 파면 때도 수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이 이명박 때와 박근혜 탄핵 때보다는 열기가 많이 떨어졌다. 그 당시는 거의 국민들이 다 거기에 집중했는데 국론이 분열돼서 요즘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좋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로 어떤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탄젠드님 요즘 몸 상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좀 졸리지 않아요? 요즘 항암 치료를 11번째 받은 사람 치고는 원래 몸이 좋고 이분 참 멋진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힘내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이명수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그냥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끔,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 그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전 또 이게 처음이라서 생소하지만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고, 그리고 그게 또 기회가 돼서 도화선이 돼서 또 무언가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고, 하여튼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탄젠트님이 활동한 것들은 안티명박이나 영상이나 이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고 힘내시라고 빨리 쾌유하시라고 무조건 잘 되셔야 된다. 암 극복하시라 그러고 선구자분들 꼭 이겨내세요. 힘내세요. 이명수 기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쾌유를 빕니다. 아자아자. 이제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피톤치 많이 받으시고 응원드립니다. 피톤치가 뭐 정말 항암 치료 많이 힘들죠. 제 친척들도 암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강한 정신력이 강한 체력을 만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지금도 멋집니다. 너무 슬프네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네요. 자랑 1000만 번 그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큰일 하셨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줍니다. 우리 오늘 내 손 한번 다시 잡아요. 내가 반인 반수잖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보다 더 센 영적인 기가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내가 영적인 기를 가지고 동물적인 기도 있어. 내가 호랑이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이 기를 보내줄 테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나랑 아까 얘기했죠. 반란자 처단 특별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만들어서 만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반란자들 처벌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자. 근데 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서 때려 죽이자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 집 앞에 가서 하라고 얘기하고
뭐 법원이 안 오면 법원 앞에 서고, 검찰이 안 오면 검찰 앞에 가서 서고, 경찰이 안 오면 경찰청 앞에 가서 서고, 공수처가 안 오면 공수처 앞에 가서 서고, 국회가 미적거리면 국회 정문 앞에서 가서 서고,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 만들자는 분이 많아요. 근데 반민특위는 좀 고루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요 근래 일어난 이 반란자들을 색출해서 이 사이에서 매장시키는 반란자 처단 특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탄젠트님이 탄젠트님보다 이 전략적으로 이 집회할 때 앞장선 사람을 보지 못해서 깃발 28개 세우고 이 종로통을 가서 동대문으로 돌아오면 뒤에 한 2만 명씩 붙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동대문을 돌아가지고 을지로를 해서 오면 경찰들이 이제 따라오다가 이제 막 물대포 쏘고 네. 파란색 물대포를 쏘아. 거기 사람 많은 데서는 체포가 안 되면 이제 끝나고 가는 사람들 옷에 파란 물감이 묻었으면 연행에 가고 그랬죠. 우리 탄젠스님은 몇 번이나 연행됐어요? 4번이요. 4번. 근데 왜 구속 안 됐대?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참 희한한 일인데 네. 그때 당시 연행됐던 저희 인원들, 저희 안전팀 인원 중에도 해도 거의 10년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가서 집시법 위반 위헌 선고 나고 했더니 다시 일반교통방해로 엮어가지고 10년을 받았어요. 10년. 그 재판만. 몇 년도에 끝났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예? 박근혜 정부 때 끝났죠. 2016년. 끝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나는 이제 이명박 때부터 2008년부터 안티 이명박 대표하면서 뭐 구속도 되고 예. 여러 가지 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수십 개가. 내가 이제 어떤 걸린 게 한 50개 되는 것 같아. 구속되실 때도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50개 정도로 규모로 이제 지금 같으면 하나하나 띄어서 했으면 예. 그 전과가 50번 되잖아.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전과가 100개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때까지 끝날 때까지 43개를 한꺼번에 모른 거야. 나는 매우 지금 유감스러워. 그래서 나는 편했지. 그 43개를 일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일이 다 했어. 근데 나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많이 오히려 편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병합이라는 게 없이 수십 개 재판을 받았거든. 벌금도 뭐 1억 이상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 세력이라 우리를 봐서 더 경찰이나 법원이 가혹하게 하고, 이명박근혜 때는 우리가 저항 세력이잖아. 약자로서. 그래서 나는 그 43개를 몰아가지고 2016년도에 1심 끝났어요. 나도 거의 뭐 8년 9년 그래가지고 2심 가가지고 대법원에 항소까지 해서 상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탄젠스님도 그렇게 끝났구나. 우리 다들 탄젠스님 마음과 똑같다, 응원한다 하고, 우리 이 탄젠스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 2008년도 사진이나 영상은 좀 있지만, 오늘 제가 이 강릉에 우리 사랑과 평안이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보내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탄핵됐다고 기뻐서 모인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탄젠스님 빨리 완쾌되라고 기원하는 모임이고, 윤석열 파면됐지만 아직 김건희가 구속이 안 돼서 한 3분의 1 정도이 성공 못했다고 보는, 김건희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까지 해야 10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정치 보복 얘기가 지금 나와서 정치 보복은 안 된다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데려다 대통령 만들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용인해주고 내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 그 휴의에도 안 들어가. 이후에 윤석열을 체포한다니까 수십 명이 집 앞에 가서 막고, 이런 놈들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입니까? 헌법 유린자들을 법대로 처벌하랍니까? 정치보복이라는 건요, 이재명이 당하는 게 정치보복이에요. 10만원 카드 썼다고 압수수색 수십 번 해서 하는 것들, 받지도 않은 뇌물 받은 것 마냥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에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많이 못 가졌다고 그게 주의라고 하는 거. 그럼 대한민국 어떤 선출직 정치자가들이 어떤 정책 하나 펼 수 있겠어요? 해서 잘못되면 그게 다 배임 혐의로 다 걸릴 텐데. 이게 정치 보복이고요. 지은 죄를, 구은하님 왔다. 구은하한테 인사 좀 해. 어이, 삼팅. 구은하님이 삼팅이라는 분이에요. 삼팅 빨리 강릉으로 와요. 인사 좀 해. 뭐, 삼팅 왔어. 저는 잘 친한 사람이라. 삼팅이 그때 2008년도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여주에서 살죠. 우리 후레쉬도 여기. 아니, 이렇게 아는 사람이 삼팅 하나뿐이 없어? 저기, 흑사단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보나 보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탄제트님, 빨리 낫기 바라면서, 저기, 이리 오세요. 저기, 집주인, 주인장,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주인장. 그쪽으로 하고, 이리 와요, 주인장. 왜 자꾸 그러세요? 아이, 주인장, 이리 와요. 아이고. 부끄럽기는 그렇게 이명박대 경찰, 저기, 방패나 빼고 그러던 분이 무슨, 내송이잖아, 그건. 요만큼 더 와. 이분이 바로, 이름이 박은주지. 네. 저기는 김은주고, 또 이은주가 있어. 또 오은주가 있어. 네. 은주라는 이름 가진 여성들이 저항성이 강한가 봐. 큰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은주, 이은주, 박은주, 김은주. 저 삼팅은 은하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사랑과 평화라는, 글로 썼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도 그 추운 겨울에 참 지독한 엄마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집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좀 2008년도에 몇 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제가 그때 한 34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몇 살 있어요? 보니까 뭐 1살, 2살 된것 같던데. 걸었으니까 4살, 3살? 4살 연년생이에요? 네, 맞아요. 둘을 데리고 그 청계광장에 12월달 추운데 엄마가 말이야 애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냥 저도 아이들이 있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분노를 했고, 예.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이 집회를 하면, 예.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심심한 마음에 이명박 당선이 예. 취소될 수 그 있지 당시 않을까? BBK 특검도 하고 예. 있었고 예. 특검이 그렇게 말아먹을 줄 몰랐죠. 잠시만 이거 좀 돌리게. 네. 특검이 말아먹을 줄 모르고 네, 그랬죠. 열심히 애들 네. 데리고 집회를 하면 그렇죠. 서초동 그 특검 사무실에도 몇 번 가고 거기 꽃다발도 사다 주고 네, 맞아요. 금감도 응원하고. 사다 줬어요. 그러면 그 특검 검사들이 정의롭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그 권력 앞에서는 다들 무너지는구나.
그런 좌절감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막 나서면 아,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지금 사진도 여기 있던데 네. 그 어린아이들 차에다 태우고 네. 이제 왔잖아요. 네, 그랬죠. 일주일에 몇 번 왔어요? 서초동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청계천도 가고, 그리고 뭐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할 때 거의 매주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수원에서 네. 슈퍼마켓 했잖아요. 네네. 그때 슈퍼마켓 하는데 네. 이제 그 안티명박 총무를 맡았잖아요. 몇 월 달에 맡았어요, 총무를? 한 3, 4월 됐던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취임하고, 예, 취임하고. 내가 3월 달에 네. 그 우리가 새로 운영진을 뽑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수석 대표가 되고 네. 그때 이제 손학이님도 그러고 운영진으로 해서 운영자로 네. 뽑고 탄젠트님은 5월 달에 이제 운영자가 됐고 그래서 그때 총무가 됐는데 네. 예, 그 안티명박 총무했다고 슈퍼마켓이 3번이나 세무사한테 털렸다는데 뭐 부정 저지른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세무조사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문서로도 받곤 했지만 특별히 뭐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좀 힘들었죠. 조사를 받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그런 문서들이 집에 날라오고 결국 슈퍼 망했잖아. 그렇지 문이 닫았지. 망하고 출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바로 친정어머니네 집으로 출신이 너무 쫓겨왔잖아요. 거짓말로. 너무 직선적으로 다 뭐 지나간 과거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이분이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강릉으로 왔어요. 강릉이 친정의 어머니가 사시는 이 옛날 집이에요.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호화스럽네. 나 사는 데 비하면 저벌집이네. 이렇게 다시 다 꾸몄나 봐요. 옛날 집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릉 온 지가 한 15년 됐죠. 15년 됐어요. 얘가 지금 둘째가 벌써 군대를 갔으니까 한 13년 정도 됐네요. 예, 이명박 우리는 이명박 정권 항쟁이라고 부르고 네. 일부 사람은 뭐 소고기 집회라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소고기는 입에도 안 올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는 이명박 정권 퇴진 집회 중에 아주 일부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안티명박이 2007년 12월 19일에 만들어지고 계속 집회할 때 소고기는 이슈도 아니었고 네, 맞아요. 대우나 이제 사랑과 평화님은 대우나 반대 예, 주력 저는 그 당시 대우나 반대로 시작을 근데 했었죠. 갑자기 5월달에 PD수첩이 소고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큰 덕을 본 거죠. 사람도 안 모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내가 화가 나는 게요. 내가 안티명박 깃발 들고 청와대 그 운동장까지 갔잖아요. 기억나요? 갔으면 막 경찰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 그럼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줄도 인터넷은 오마이뉴스도 보도도 안 하고 말이야. 한겨레도 안 하고 경향도 안 하고 모르시라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4.19 탑부터 시작해서 청계광장까지 4월 27일 날 청계광장에 한 1000여 명 모여서 집회도 했는데 한 줄도 안 써주잖아. 5월 2일 날 되니까 그 당시 저 두 번째 다리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그때 아세요? 만 명 단위로 모인 게 처음이었죠. 만명 단위가 아니라 서울청에 나 담당 서울청의 담당 정보관이 그 당시에 시청역에서 못 나온 사람이 5,000명이래. 못 나온 사람. 이제 5월 2일 날. 5월 2일 날. 5월 1일날 많이 왔죠. 10만 명도 더 온 맞아요. 건데. 청계천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시청서부터 프레스센터부터 청량장 인도가 넓잖아. 네. 거기에 꽉 차서 시청역에서 못 나온 거야. 역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뭐 2천만 명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게 딱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그때가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티명박이 이제 2010년 털렸잖아요. 장관승한테. 네, 정관. 털려가지고 이제 정관승. 그때 일로 왔어요? 여기가 아니죠. 수원이요. 수원이요. 그때 수원에 압수수색은 여기서 안 당했어? 아, 그렇죠. 그때는 제가 수원에 슈퍼마켓 할 때? 예, 수원에 살고 있었어요. 슈퍼마켓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때 그 경찰 한 4명이 전날부터 저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집에를 안 나갔나 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왔다고 그날 경찰들이 와서 그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싹 털어갔죠. 그때 경찰에 조사 몇 번 나갔어요? 한 10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는 장관승이가 서울경찰청 팀장이고, 이제 그 위에 팀원 이름이 지금도 나가 계속 그 팀원 중에 아, 그래요? 연락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 나보고 팀장, 존경한다고. 장관승 팀장. 장관승 그놈은 나쁜 놈이고 팀장하고 주먹다니까지 했잖아. 아, 그랬죠. 저희 팀원들하고.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장관승이가 이명박한테 상 받은 놈인데, 네, 맞아요. 그 박근혜 탄핵되고 이명박 구속된 후에 장관승을 찾으니까 중량경찰서, 내가 중량구 무슨 파출소 소장한다고 네, 그래 소장부. 쫓아갔잖아. 갔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았더니 그 욕만 바가지로 해주고 내가 그러고 왔어요. 제가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그 정도 했으면 어디 되게 승진할 줄 알았는데 네. 파출소를 갔다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었어요.